네. 자, 그럼 마지막 장소. 자, 근데 저게 너무 속상한 게 응. 사실 이 두 장소를 원래 안 들키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 다 알아가지고 제가 세 번째 장소는 비밀스럽게 아직도 말을 안 해봤어요. 이 장소는요, 세계 신 7대 불가사의 최종 후보에는 올랐었지만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장소인데요. 힌트를 드릴 테니 맞춰보세요. 네. 철제 구조물이다. 철제 구조물? 철제 근데 구조물. 아닌. 철제? 에펠탑? 이런 정답. 아, 근데 그거 그렇게까지 들어가야 자, 오늘 마지막으로 방문할 곳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사실 프랑스 파리는 진짜 역사가 유구한 도시잖아요. 근데 현재의 모습을 갖춘 거는 1855년부터 거의 한 11년마다 한 번씩 파리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아, 요즘 뭐 진짜? 엑스포죠? 어. 그게 열렸는데 그 열릴 때마다 궁전이 하나 생기고. 아,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 기념 무슨 궁전, 보여줘야 기념 무슨 뭐 미술관, 기념 박물관 이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55년부터 11년마다 파리가 조금씩 변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 구획이 된 거예요. 파리라는 그 모양새가. 근데 1889년에 열렸던 세계 박람회는 구설수에 오릅니다. 왜요? 이제는 왜냐? 프랑스 정부가 1889년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었어요. 그것도 기념해야 되고 세계 박람회도 기념해야 돼. 맞지. 그러니 이번엔 좀 어마어마한 걸 지어보자. 어. 우리 대형 철탑을 짓자 라고 한 거예요. 300m 정도 되는 철탑을 파리 한가운데다가 짓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국력이고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에 박람회를 보여줄 거다. 오는 전 세계에 알려줄 방법이다. 음. 근데 왜냐면은 철이 최첨단 맞았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음. 그래서 철의 동의어가 뭐였는지 아세요? 금? 철은 곧 뭐였을까요? 기술? 공력? 파워? 머니? 경제적 진보, 정치적 진보를 뜻하는 게 철이었어요. 아, 진짜? 네. 또 진보 진짜? 좋아하지 않나, 프랑스? 혁명의 나라잖아. 우리 정치적으로도 잘 나간다, 경제적으로도 앞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철이었던 거지. 철이 많을수록 어떤 그 부를 과시하는 거구나. 정치적으로든 뭐든. 그쵸. 더 앞서 나가고 결단이 빨랐다라는 건데요. 신소재 같은 느낌. 근데 이전에 막 고풍스럽고 막 우아하고 막 엘레강스한 그런 파리의 풍경을 갑자기 삐락한 철 쇳덩어리 차가운 게 와서 딱 막아버리면은 프랑스 사람들은 좀 저건 파리를 풍경을 훼손시킬 괴물이다 라고 평가를 해서 엄청난 반대가 더 많았대요. 나도 이 얘기 들었어요. 별로 안 좋아했다고. 근데 안 좋아. 그 모양을 보기 전엔 안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만들어지고 나서도. 만들어지고 나서도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뭐 베일에 이렇게 감싸놨다 짠 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내내 보이잖아요. 사실 그쵸. 파리에 살면은 그러니까 만들어질 때만 해도 저 흉물스러운 거 내가 폭파시켜 버릴 거야, 막 부셔 버릴 거야, 난 절대 안 가 이런 애들이 많았대요. 짓는 동안은 좀 이게 흉물스럽다 하긴 했네. 싫을만 했네. 이게 뭐 괴물 같잖아 사실은. 그래서 나 이거에 관련한 심리학 용어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했는데 사람들이 좋다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니까. 그래서 계속 누가 보니까. 마음에 들면 그 사람 앞에 계속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뭐라 불렀는데 좋아지게. 단순 노출 효과를 그랬나 반복 노출이라 했는데 아무튼 아무튼 에펠탑이 왜 에펠탑일까요? 에펠이 지어서 아 맞습니다. 만든 사람 이름이 귀스타브 에펠이에요. 에펠은요 사실 에펠탑을 못 만들 뻔했어요. 왜냐면 꿈이 화학자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숙부가 화학 공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내 여기에 딱 취직해가지고 그래. 딱 하면은 내 맘대로 막 이거 하고 내가 운영 나중에 하고 하는데 숙부가 세상을 일찍 좀 뜨면서 꿈이 날아갔어요. 근데 똑똑한 사람이네 그럼. 그런데 이 사람이 화학 비슷한 거에 취직합니다. 금속 가공 공장에 들어갔어요. 네. 그런데 가서 막 우여곡절 끝에 결국 어디서 일하는 줄 아세요? 건축 사무소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샤를 누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들어본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샤를 누보라는 철도 시설을 만드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뒤바뀝니다. 왜냐면 에펠은 건축 사무소에 일하니까 이제 건축 이런 걸 맡아서 토목 이런 걸 했거든요. 근데 강 아래에 막 강에다가 다리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 네. 근데 강물 밑에서 어떻게 공사를 하냐고. 이 샤를 누보한테 배웁니다. 어떻게 공사하는지. 그래서 강 밑에 들 수 있게 됐어. 레벨업이 됐어요. 근데 누보가 보니까 얘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일로 와. 너 철도 회사에서 일해.
갑자기? 스카웃을 해줍니다. 오. 근데 거기서 철판으로 22m짜리 다리 만드는 거에 성공해버려요. 어. 야, 너 잘한다. 우리 회사로 와. 해서 차량 철도 설비 회사로 옮겨요. 거기서 25m짜리 500m에 이르는 철제 교각을 주도합니다. 이미 에펠탑은 이미 지어진 거야 이러면. 에펠은 거기서 독립해서 에펠 회사를 세웁니다. 그리고요 헝가리에 있는 페스트역 그리고 포르투갈의 대규모 교량 뉴욕의 자유여신상의 안에 골조를 에펠이 만듭니다. 그 지중해 니스에 있는 천문대 동구조도 이 사람이 만들고요. 아니 저 옛날에 스페인에 어디 도시 갔을 때 거기 푸드코트 엄청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것도 에펠이 지었다고 했는데. 푸드코트를요? 마트 같은 건데 푸드코트는 아니고 음식 파는 마트 같은 건데 시장이라 해야 되나? 큰 시장? 큰 시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건물이 약간 다 유리로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에펠이 지었다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가 공모전을 내건 거예요. 자, 제출해. 아, 이 사람한테 애초에 준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근데 공모 조건이 거의 뭐 네 당선 이거야. 조건이 이거야. 기술 진보, 산업 발전을 인상적으로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표현할 것. 그게 기준이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프랑스의 제일 높은 건물이 한 5층, 6층밖에 안 됐어요. 그쵸. 다 궁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싫어하겠죠. 수치스럽다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신문에서. 근데 여기에 수많은 건축가들 저거 안 된다. 예술가들 저거 안 된다. 시민들 저거 안 된다. 다 싫어했구나. 하는데도 공사는 진행되는데 어떻게 내가 당선이 됐는데 세계 박람회 일정에 맞춰야 되는데 그래. 근데 에펠은 이미 공사를 수두룩하게 해봤잖아요. 시행착오가 없이 바로 쭉쭉쭉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축가들이 야 그렇게 높으면은 바람 불고 막 태풍 같은 거 오면 다 무너질걸? 해볼게 만들었어요. 아 그래서 이렇게 좁아지는구나. 시속 180km짜리 바람이 불 리가 없잖아 사실. 180km 그게 불어도 맨 에펠탑 맨 꼭대기 부분은 딱 12cm 내외로만 움직인답니다. 거의 안 흔들리는 거죠. 그 규모를 봤을 때는 절대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 진짜 뭐 폭탄을 쏘지 않는 이상. 모든 재료는요 다 외부에서 만들어 와서 조립만 여기서 했대요. 그러니까 제작 속도가 빠르겠죠. 15,000개의 강철 조각, 105만 846개의 못, 총 7,300톤짜리 건물이 된 거예요. 근데 높이에 비하면 무게가 상당히 가벼운 편이래요. 중간중간에 비어있잖아. 그 정도 높이의 철이었으면 엄청 무거워야 되는데 가벼워, 튼튼해. 진짜 1889년 5월 15일 딱 세계박람회 일정에 맞춰서 정확히 개장을 합니다. 5월 15일이야? 네. 스승의 날이네. 딱 300명의 인부를 가지고 2년 6개월 만에 완성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진짜 유례 없는. 와 진짜 빠르다. 대박이다. 근데 프랑스 정부 에펠한테 원래 주기로 했던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딱 20%만 줍니다. 왜? 150만 프랑. 나머지는 20% 너무한 거 아니야? 대신 먼저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설마. 야, 1889년인데 지금부터 1910년까지 20년 에펠탑을 너가 상업적으로 이용해. 아 입장료 받으라는 거. 입장료를 받던지 뭐 가게를 운영하던지 그 주변에서 이제 뭐 하고 싶으면 에펠탑을 너가 전속으로 이용해. 근데 아까우니까. 에펠은 그 공사비 전액만큼 돈은 들었잖아. 그치. 그걸 빨리 손익 회수해야지. 회수를 해야 되잖아.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40년. 40년? 아니야. 왜냐면 20년밖에 못 쓴다 했었는데 10년 안에 무조건 해결해야 돼. 그래 40년이면은 너무 아 그래? 구질구질해가지고 한 10년 되지 않았어? 아니요. 5년? 박람회 기간 중에 다 회수했습니다. 아 진짜? 네. 자기가 이거를 해서? 네. 1889년 그 몇 개월 동안 다 회수해버립니다. 왜 사람들이 입장 오만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 가고 싶은 곳이 돼버린 거야 이미. 그치. 파리 사람들도 다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건물을 1900년도 안 되는 이때 언제 바뀌었어? 근데 물론 그 상업 20년 해주잖아요. 그 이후로도 70년이나 연장을 해줬어요. 최근에 없어졌어요. 최근은 아니지만 한참 됐지만 지금으로는 이제는 파리시가 인수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 사실. 그동안. 그러게. 지금도 유명한데. 그러게.
근데 파리를 망가뜨리는 괴물이라는 비난은 탑이 완성되는 즉시 아까 말한 것처럼 극찬으로 바뀝니다. 그냥 뭐 괜찮아가 아니라 극찬. 근데 아까 파리시에서 이랬잖아. 20년만 너 쓰게 해줄게. 응. 왜냐? 20년 이후에 철거할 예정이었어요. 아 진짜? 시에서는. 왜냐면은 너무 욕하니까. 아니 이건 박람회용 철탑인데 뭐 그거 안에서 사람이 살 수도 없고 아 그냥 그치, 쓸데도 없으니까. 기념탑인데 했다가 20년 뒤에 하고 뭐 딴 걸 세우든지 하자. 그래. 뭐 또 철이니까. 재활용하면 되지. 이랬는데 평도 좋아. 어. 그리고 쓸모가 생긴 거예요. 뭐. 이때 무선 전신 전파로 소통하는 게 개발이 됐는데 아씨 이거 웬만치 높지가 않으면 멀리 안 가는 거야 파리 시내까지. 그래서 사람들이 야 줬다 달자. 아 진짜로? 줬다 달았어요. 근데 살아남았어요. 야 달았는데 잘 돼. 탑을 이용해서 가능했던 게 대서양 너머까지 통신이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오. 프랑스와 대서양 건너편에 있는 뭐 미국이었겠죠? 아 진짜? 통신이 에펠탑에다 쏜 전파를 가지고 가능한 거야. 높으니까. 아. 그리고 신기하다. 1921년에는 라디오 방송도 에펠탑에서 이제 송출이 됩니다. 없어지면 안 되겠네. 진짜 이거 쓸모가 많았네. 지금은 핸드폰 그 전화기 그거 거기에 달아놨겠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요. 그치. 에펠탑 위에다가 16m짜리 안테나를 새로 달았어요. 바로 텔레비전 안테나. 그래서 높이가 324m로 더 높아졌고요. 텔레비전 소시탑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아주 쓸모 있죠? 자, 혹시 소설가 아시나요? 모파상이라고? 들어봐. 기드 모파상. 아, 기드 모파상. 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끝까지 에펠탑을 반대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 진짜? 에펠탑이 완공돼서 수익을 다 남기고도 뭐하고 유명해져서 전 세계에서 에펠탑 난리야. 때문에 프랑스를 가도 어. 나는 이거 안 본다. 근데 근데 안 볼 수 있어? 아이러니하게도 이분은요 매일 에펠탑에 있는 1층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엄청 비싸대요 거기가. 가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맨날 저녁 식사를 했대요. 왜? 왜 그랬을까요? 안 보려고? 아니 보진 않는 등지고 거잖아. 있나? 보진 않는 거잖아.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맞아. 유일하게 보이지 않잖아. 내 파리에서 이 빌어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없다. 라는 말로 유명해졌다고 해요. 정말 꼴보기 싫은 거지. 이 사람 약간 근데 그 식당을 가면서 보이잖아. 일부러 유명해지려고 이용했을 수도 있어. 약간 정치인 느낌으로. 정치인들도 좋은데 싫은 척하고 싫은 사실은 홍보대사인 거야. 사실은 마음속 깊이 좋아하고 있었던 거지. 네, 에펠탑은 계속 보수를 거듭해서 130년이 훨씬 넘었죠. 지금까지도 파리의 대표적인, 아니 프랑스, 유럽의 대표적인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고요. 1980년 드디어 에펠이 가지고 있던 운용권을 파리시가 인수하게 됩니다. 뭐 파리 도시공사 이런 데서 가졌겠죠?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지금도 거기 수두룩하게 가니까. 발명왕 에디슨이 에펠탑을 위대한 아이디어의 현장이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펠은 또 한마디 해야겠는지 선언을 합니다. 프랑스는 국기가 300m 위에 있는 기대에서 펄럭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마추픽추가 더 높죠. 2286이라고 2200m에서 펄럭이는. 이거 아세요? 에펠탑 꼭대기에서는 번지 점프를 할 수 있다. 진짜? 한 1등님 한번 꼭 가보시기를. 한 1등님 여기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데도 소리 빽빽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300m 위에 전망대도 있고 펜트하우스도 있대요. 그럼 거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에펠탑 위에 이런 아파트가 있어요. 이런 지금 그런 아파트 아니면 이렇게 맨션 같은 집이 있어요. 맨 처음에는 에펠이 살았어요. 진짜? 본인이 살려고 만들었나 보다. 본인이 살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개방하지 않았대요. 놀러라고도 안 한 거야. 그럴 것 같아. 근데 자꾸 소문이 나잖아. 에펠이 집에 가야 될 시간에 자꾸 절로 기어 올라가. 이렇게 운동하다가 저기 올라가서 슬쩍 가. 그래서 사람들이 나 니네 집에 가고 싶은데 내가 돈이라도 줄게. 제발 들여보내줘 한 번만. 다 거절했는데요. 당당히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에디슨. 에디슨? 에디슨이었군요. 에디슨은요 자꾸 여기에 초대를 당했대요. 왜? 에펠이 유명한 사람들만 초대를 한 거야. 전 세계에. 아니 뭐 고위 인사들 프랑스에 아니면은 영향력 있는 사람 셀럽들을 초대해가지고 진짜 완전 프라이빗 그거야 우리가. 그러네. 안에 가면은 그랜드 피아노도 있고요. 실험실도 있대요. 뭐 에디슨을 위한 건가? 그리고 기상 관측 장비도 있고요.
뭐 별의별 게 다 있답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물리학, 기상력학, 풍동정치, 우주 광선 발견 등을 다 에펠탑에서 이루어졌다고 아 합니다. 진짜? 가세요. 갈 수 있대요. 돈만 내면 이제는. 에펠이 집을 떠난 이후도 2015년부터 티켓을 방문해서 35,000원이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되게 빨리 떠났네. 근데 거기 사는 동안은 왜 이렇게 살게 좋다. 해줬나봐. 자기 거니까 70년 동안 자기 자기한테 거였으니까? 운영권을 줬는데 거기 그 얘기를 듣고 빨리 집을 만든 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된 김에. 있을 때 바짝 당겨야겠다. 네. 자 오늘 이래서 어쨌든 에펠탑까지 우리가 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는 잘 모르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오늘의 불가사의한 장소에 대한 여행 좀 불가사의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셨는지. 네, 저는 불가사의라고 하면 기존에 이제 신비하고 이제 무조건 외계인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맞아.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옛날 칠때 불가사의가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거였다. 불가사의였다. 진짜 대단한 거였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사실 옛날에 스리랑카 갔을 때 진짜 엄청 거대한 바위 위에다 도시를 만들어 놓은 데가 스리랑카도 있었거든요. 가셨어요? 스리랑카요? 거기에 있어요. 직업이 여행가들 아니에요. 한비하세요? 한비인가요? 그 스리랑카 갔을 때 그냥 열대 우림 같은 거 이렇게 평야에 큰 바위가 이렇게 둥둥 떨어져 있는 느낌인데 근데 그 큰 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큰 바위가 아니라 정말 산 같은 바위예요. 사이즈가 바위산? 사이즈가 근데 정말 정말 산이 아닐까요? 아니야 근데 바위야. 또 나무가 하나도 없어. 바위가 둥둥 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툭 떨어뜨려 놓은 것 같아. 내가 여기에 하나 뚝 떨어뜨려 우인돌처럼. 여기에 뚝 떨어뜨려 놨는데 사이즈는 산만해. 근데 그게 산은 이제 이렇게 바위. 삼각형으로 생겼잖아. 네. 바위는 약간 이렇게 생겨가지고 네, 그런 게 여기저기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게 떠 있구나. 그런 데 중에 한 군데를 거기를 깎아질러가지고 이렇게 도시를 만든 데 유적지가 있거든요. 그거 보러 간 거였단 말이에요. 대박. 거기도 되게 불가사의. 근데 그래도 좀 그냥 마추픽추 페트라 알고는 있었는데 에펠탑도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뒷얘기를 알게 돼서 재밌었네요. 네. 인카로 이민 가신다고 아까 얼핏 들었어요. 높은 데다 좋아하시네 고소공포증인데. 네. 거기 진짜 가면은- 세계예요. 거기 가면은 여름에 덥지 않아요. 인터넷이 비아그라도 안 돼. 잘 챙겨가시고. 비아그라요? 요즘 특허가 풀려서 뭐 아무 카피 진짜? 약이 다 살 수 많잖아요. 있대요. 어. 가격이 엄청 저렴해졌다고. 근데 오케이 하긴 고마워요. 감사. 이 좋은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겠네. 누구한테? 고산병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요? 우리 아버지께. 예? 혹시 갑자기 고산병? 산을 좋아하시나 봐요. 우리 아버지 등산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음. 타지마할 이런 것도 하고 싶었고 포함이 돼 있거든요. 맞아. 진짜 만리장성을 한번 할까? 아니면 그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그 그리스도상 그거를 할까 했는데 생각보다 막 안 신기한 거예요. 대단해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냥 요즘 기술이면 다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페트라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절벽과 이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땅을 파서 뭘 짓고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잉카. 잉카야말로 진짜 그 산에 지금 지으려 해도 돈이 얼마예요 사실. 맞아. 경제적인 어떤 가치를 따지면 절대 하지 않은 짓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좀 선정을 해봤고 에펠탑은 단순히 정말 제가 가보고 싶다는 마음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또 알고 가면 또 가서 그쵸. 한번 또 재미있는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다음 네. 저희 다음은 어디를 여행 가나요? 저희 다음은 이제 갈 수 있는 곳인가요? 그래도 지금은 나름 저는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다 곳이었는데. 돈만 내면. 뭐 할 수 있죠. 어딘데요? 어딘데? 우리 나중에- 재산으로 갈 수 있나요? 나중에 알려드려요. 재산이요? 재산은 지금? 전혀 상관없어요. 못 가는 데다 4, 5, 3개인가요? 못 가는 데다 못 가는 데. 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육체 이탈.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